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살면은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문화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언어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학생활 시절에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그냥 뿡 생깁니다. 캐나다 곽쌤TV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 곽지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점심을 먹고 트레일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퍼스널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뒤에 이제 단풍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진정한 캐나다의 가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유학생활 이야기 100명 중에 1명밖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곽쌤의 캐나다 유학 생활 찐 후기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딱하게 제가 이제 오피스 밑에서 보통 촬영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네이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유학생이었을 때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찌질한 고등학교 이방인 생활인데요. 그때는 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생활을 좀 오래 했었죠. 제가 처음부터 영어를 기가 막히게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니니까 한없이 작아졌어요. 처음에 정말 큰 꿈을 안고 유학을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그런 큰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문화의 충격과 그리고 거의 백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백인들 사이에서 유색인종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게 저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네 좀 이런 일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99년도였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를, 특히 시골 지역에는 전혀 모르는 그런 때였어요. 지금은 뭐 좋아졌죠. BTS도 알고 K-팝도 알고 한국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대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백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팁을 알려드리면요, 무조건 하나 정도는 진짜 탑으로 잘하면요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물론 영어도 못하고 쓰는 것도 못 쓰고 그랬는데 제가 잘하는 거는 수학을 잘했어요. 아마 여기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온 친구들 보면 한국이 거의 한 1, 2년 정도는 수학을 앞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미 중학교 때 수학을 탄탄하게 실력을 다져놨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영어도 조금 더 쓰고 그리고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수학을 하면 영어가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칠판에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저를 예뻐했어요. 제가 수학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주고요. 주위의 친구들이 저보고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왜 천재 아니야? 수학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서 수학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중간 아니면 중간에서 조금 더 잘하는 정도? 수학이라는 거 되게 잘했고 그리고 미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미술은 되게 재밌는 게 답이 딱 안 떨어지잖아요. 그냥 창의 작품이고 이렇게 표현해도 옳고 저렇게 표현해도 옳은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수학하고 미술 이 두 가지 과목으로 자신감이 팡팡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학생활 시절에 그렇게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굉장히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그냥 뿡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과목들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방인 생활도 하고 외롭고 했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좀 꿈틀꿈틀거리면서 열심히 무조건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정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눈칫밥으로 살아난 대학 시절 이야기인데요. 제가 미대를 다녔어요. 그런데 미대를 다니면은 학생들이 가지각색이에요. 개인들의 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리고 코 뚫은 친구들도 머리 염색도 하고 개성들이 강한데 그걸 아무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만의 그런 개성적인 모습을 표출할 수 있고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을 얻었고 제가 이 대학 생활은요, 두 가지 무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무는 무조건 다 열심히 했어요.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과목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본인한테 중요한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하고 교양 과목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유학생이기 때문에 학비 나누기 제가 듣는 과목 수를 하니까 한 과목에
몇백만 원이 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고 지금은 한국에서도 정말 학비가 비싸지만 유학생들은 이 나라의 학생들이 다니는 거의 3배를 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유학생이나 방문자나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여기 나라 애들은 예를 들어서 6,000불이면 3,000불, 4,000불, 5,000불이면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뭐 만 얼마씩 내니까 그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조건 다 열심히 했어요. 교양 과목, 전공 과목, 뭐 학교에서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과목 중에 이디올로지 어쩌고 필수 과목인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 얘기가 있는데 학생들은 그 과목을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다 페일을 한다. 그리고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들어야지 졸업한다. 이제 그 과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녹음 테이프 있죠? 그 녹음 테이프를 앞에 딱 갖다 놓고 녹음을 했어요. 지금은 뭐, 그리고 계속 테이프가 느려질 때까지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듣고 또 듣고 필기한 거 서머리하고 정리하고 제가 미들 오케드랑 이제 토론토 대학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러면은 토론토 대학 가서 토론토 대학 도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 교대는 토론토 대학을 가긴 해서 좀 덜 미안하긴 해요. 제가 학비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스튼 라이브러리라고 가면은 아침에 문을 열면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김밥이나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 이제 왜 한국에서 수능 공부할 때 김밥을 먹으면서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앉아서 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라이브러리가 클로즈를 하면 그때다. 그냥 그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고 밑줄 긋고 서머리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무식하게 공부하고 무조건 다 열심히 했더니 점수는 잘 나온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가지고 토론토 대학원을 갈 수 있었던 거죠. 보통 생각하실 때 서울대, 뭐 연고대 아시잖아요. 토론토 대학이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보다 토론토에 있는 대학원을 들어가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교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교육도 사업이거든요. 토론토에서 처음에 1학년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럼 2학년을 올라가는 수는 줄어들어요. 점점 졸업생 수는 더 적은 거예요. 입학생 수보다. 와, 진짜 유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는 거죠. 일단은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특히 미대 특성상 지금도 그렇지만 파티를 많이 하고 즐기고 재밌게 놀고 한국 교육은 왜 고등교까지 정말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도 많지만 대학교를 입학을 하면 많이 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내가 여기 왜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캐나다는요, 정말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가잖아요. 정말 공부의 시작은요,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대학교예요, 대학교.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말 풀로 1분 1초를 낭비를 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나 대학교 공부할 때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수업 듣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에도 열심히 이제 나가서 랩에 나가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 사이에 연애도 했어요. 그래도 할 건 다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연애를 할 때도 사실 저희 지금 남편을 대학교 1학년 때 신입생 때 만났으니까 저희는 연애를 이제 도서관에서 많이 했죠. 공부를 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냐? 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놀고 열심히 연애도 하고 무조건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돌아보면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유학 생활에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과도 잘 나와서 제가 더 원하는 공부를 대학원 가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원이요, 들어가기 힘든 게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학부 점수가. 그러면 대학원에 진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교 때도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놔야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앞으로의 퓨처, 미래를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학교를 고등학교,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UT의 그 대학원 교대에 진학을 했어요. 지금은 교대가 2년인데 당시에는 1년이었어요. 1년 동안 저는
그때도 진짜 열심히 했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는 사실 유학생활이기보다는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학비는 조금 저렴해서도 그 습관이 있잖아요. 유학생들 정말 열심히 했던 생각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만났던 그 친구들이 지금도 가장 베스트 프렌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제가 이질감이 들지 않고 내가 이 나라에서 정말 소불하게 이 친구들하고 교류하면서 사는 거가 편한 거는 대학원에 가서였던 것 같아요. 대학원에 가서 그때 이제 친한 친구들,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 이제야 내가 적응이 됐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유학생활이 외로웠겠어요. 한 거진 고 4학년 그리고 대학교 4년 거의 8년은 계속 스트러글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부딪히고 또 좌절하고 울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대학원에 가면서 조금 더 아, 이게 정말 내가 캐나다에서 정착하고 사는 그런 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기 살면은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문화의 차이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언어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에 들어가기까지는요 시간이 좀 걸려요. 물론 이민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이민자 친구들을 만나면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난 2세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거기에 같이 어우러져서 컴포터블하게 살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때 교대생 할 때 지금 평생 친구들을 만났죠. 그 친구들하고는 지금도 이제 같은 선생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류가 있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들도 지금 비슷비슷해요. 나이 또래애들이. 그래서 그때 진짜 평생 친구를 만난 거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아, 내가 해외에 살면서 캐나다에 살면서 아, 이제야 조금 내가 캐나다인 같은 삶을 사는구나라는 거를 더 느끼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후에 석사 과정을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찌든 육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투를 벌였죠. 공부는 평생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유학생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항상 뭐든지 배우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저의 유학생활 얘기 딱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린 저의 진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정말 내가 해외에 나가서 살 때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지 본인이 결정하시고 노력하시는 거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요 러블리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